안녕하세요, 버미스미입니다. 정말 이번 주는 참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말하는 이야기들도 서로 다르고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매일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9월 10일 드디어 오늘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확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차 추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추경이라고 밝혔고, 또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피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8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부터 발표해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3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총 29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고요. 집합 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의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매출 감소와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새 희망 자금의 이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나 시설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폐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방과후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급해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었어요. 근데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주기로 밝혔고요. 만약 1차 때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20만 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국민의 85% 정도가 통신비를 지원받게 되고,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9천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비 지원은 통신비 청구 금액에서 2만원을 빼주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해서 이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통신비를 지원하냐, 9천억 원으로 차라리 위기계층에게 더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은 없고요. 통신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 돌봄 지원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 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 기준을 더 완화해서 만 7세 미만이었던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7번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5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가족돌봄 휴가 비용의 경우는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동부가 현재 휴가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비용 지원 기간을 5일 더 연장했고요. 최대 1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총 75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8번째는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하고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게 되는 청년이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10일날 발표한 4차 추경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말씀드려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전국 각 부처는 추석 전에 최대한 현금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4차 추경 국회 처리에도 속도전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잘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간혹 거짓 정보로 조회수만 채우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은 복지 정보들을 언론 내용과 뉴스 기사를 참고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속보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목소리로만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 버미쌤 채널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이라 거짓 정보로 구독자분들을 현혹시키지 않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독자와 조회수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 올바른 정보, 확실한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